자전거를 입문해서 타다 보면은요, 그 기변 욕구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좀 더 잘 타고 싶다든가, 아니면 좀 더 멋을 내고 싶다든가, 뭐 특히나 로드 자전거 라이더들이 그런 경향이 강한데요. 뭐 멋을 내려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크게 반대할 입장은 아닌데, 성능 향상이라든지 더 잘 타고 싶다든지 하는 이유로 기변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효과를 못 보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그 자전거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그 휠셋 있죠. 자전거 휠셋. 휠셋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교체를 해가지고 성능 향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미미한 편입니다. 일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입문급 이상, 그러니까 구동계가 한 소라 이상 되고, 레저용 목적으로 이렇게 출시된 로드 자전거에서는요, 그 대부분 쓸만한 휠셋이 달려서 나옵니다. 순정 휠셋이. 그러니까 구름성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문제는 그다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무게가 조금 나간다는 그런 차이점은 있지요. 우리가 보통 로드 자전거에 입문해가지고 처음에 열심히 타다 보면은요, 이 실력이 쑥쑥 늘어나는 게 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딱 정체가 되죠. 그때 이제 휠셋 기변 욕구를 느끼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휠셋 기변으로 인한 성능 향상은 거의 느끼기가 힘들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 취미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의 수준에 한해서는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가 자전거를 못 타기 때문에 휠셋이라든지 그런 파츠를 변경해 가지고도 성능 향상을 못 느끼지 않느냐 이렇게 딴지걸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자전거 경력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자전거를 탄 지가 한 9년 됐습니다. 처음에 이 MTB를 한 반년 정도 탔어요. 그러니까 로드 자전거를 취미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한 게 8년이 좀 넘은 거죠. 근데 제가 수준이 어느 정도나 하면은 제가 자전거를 탄 지 한 1, 2년 후부터 동호회 라이딩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싸 모임이라고 온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회원가입해가지고 내 수준에 맞게 언제든지 라이딩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에서 가장 활성화된 라이딩 모임인 것이죠. 거기서 이제 이 자전거 모임이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초급, 중급, 상급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타게 돼요. 왜 이렇게 나누냐면요,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타야지 재미도 있고 일단 운동이 됩니다. 잘 타는 사람들이 초급에서 타면은 운동이 안 되죠. 슬렁슬렁 가야 되니까 자기 힘을 거의 다 못 쓰니까요. 그래서 비슷한 수준에서 이렇게 모여서 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급 정도 되면은 웬만큼 자전거를 탄다는 소리를 듣는 축에 속해요. 그러니까 보통 중급 라이딩의 코스가요, 대부분 100km에서 200km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분들의 대부분의 수준이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휠셋을 바꿔서 성능 향상을 느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제 사견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휠셋을 바꿔서 직접 이렇게 뭐 효과 있네 없네 이런 걸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요, 휠셋이 워낙 고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시행착오에 따른 비용으로 치르기에는 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가 그 시행착오를 좀 줄여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패션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하이림을 또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이림이라는 거는요, 진짜 뻘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이림은요, 어떤 특정 라이딩 환경에 최적화된,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목적의 이 휠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목적으로 범용적으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림으로 하시면 굉장히 후회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림 휠은요, 에어로 효과를 내고자 하이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에어로 휠은 추풍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추풍이 불면 자전거가 휘청하고 뭐 차선 한두 개 뛰어넘는 거는 우습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하이림을 빼고 로우림으로 바꿔서 라이딩을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용성에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선수들이야 뭐 특정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고 뭐 스프라켓도 바꾸고 기압이도 바꾸고 하면서 그 대회에 적당한 세팅을 매번 해가지고 타지만은 일반인 입장에서 그렇습니까? 이거 만약에 휠 가는 것도 뭐 그다지 큰 일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번거롭죠. 이 번거로워서 라이딩을 포기하는 수도 있어요. 아니면 번거로워서 이 하이림을 사놓고도 안 쓰게 되는, 놀리게 되는 그런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어로라는 것 자체도 되게 웃기는 일이에요. 에어로 자전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에어로 자전거가 실제로 에어로 효과를 내려고 하면은요, 평지에서 최소한 5km 이상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5, 40km 사이에서만 에어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가의 에어로 자전거가. 근데 평지에서 35 이상의 속도를 지속적으로 항속 가능한 동호인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그 도사에서 중급으로 타지만요, 혼자서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 못해요. 끼케야 1분? 2분? 그러니까 그 외에는 에어로 자전거는 해악이 더 크다는 거예요. 속도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자전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측풍에 약하거든요. 측면에서 봤을 때 면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 현실에서는 앞바람만 부는 것도 아니고 뒷바람만 부는 것도 아니고 3D로 봅니다. 여기서 불고 저기서 불고. 특히나 제가 여수에 사는데요, 이런 해안가 지방은요, 뭐 자전거가 막 3D, 4D로 막 불어요. 이런 데서 에어로 자전거는 완전히 지약인 겁니다. 휘청휘청합니다. 그런데다가 하이림을 달아보세요. 그는 말 다 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무풍 때만 자전거를 타겠다, 그러면은 한국 날씨, 요즘 날씨 상황에서 1년에 자전거 탈 수 있는 날짜가 며칠이나 될까요? 뭐 비 와서 못 타, 눈 와서 못 타, 추워서 못 타, 더워서 못 타, 바람 불어서 못 타. 이렇게 되면 탈 수 있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전거가 순정으로 로우림 휠이 달려 나오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범용성에 있는 겁니다. 로우림은 측풍에 그다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어로라는 것을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에어로 휠, 에어로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일반인들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특수 목적의 휠셋이나 자전거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뭐 올라운드 자전거 한 대, 에어로 자전거 한 대, 하이림 자전거 한 대 이렇게 구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범용으로 타려고 자전거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운드 자전거에 로우림이 우리한테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이림이나 에어로 자전거는 측풍에 취약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불안합니다. 특히나 다운힐 내려갈 때 상당히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요, 측풍을 맞아가지고 약간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릴 때는요, 잠깐 흔들려도 이게 영향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고속에서는요, 잠깐 흔들려도 이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흔들린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운힐 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특히나 커브길에. 왜? 커브길에 딱 돌아서, 만약에 블라인드 커브길이 있어요? 그럼 거기 탁 돌아서면 측풍이 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마음에 더 감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로 효과는 40km 정도 돼야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그 속도 영역에서는 불안해서 속도를 줄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어로 장비 달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요새 로드 자전거도 다 디스크 브레이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가 8년 동안 림브레이크 로드를 타다가 최근에 그래블 자전거를 구입했어요. 거기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다운힐에서, 평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운힐에서 특히 내가 다운힐 통과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더라고요. 근데
최고 속도는 제가 더 줄였거든요. 예전보다 겁이 많아져가지고. 근데 최고 속도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통과 속도는 더 빨라졌나? 나는 처음에 의문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디스크 브레이크라서 이 커브길, 이렇게 이제 제가 이 어필을 좋아하는데 어필은 이렇게 일자로 쫙 뻗은 길은 거의 없습니다. 다 꼬불탄 길이에요. 그래서 재미있어서 어필을 많이 타게 되는데 그런 꼬불탄 길을 올라오면 내리막도 꼬불탕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내리막에서 내려갈 때 브레이크를 풀고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이 훨씬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브길 나오기 전에 감속을 해야 안전하게 커브를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속하는 게 더 커브길에 가까워져서 감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왜? 브레이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동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더 과감한 코너링이 가능해져서 최고 속도는 줄였습니다만은 평균 속도는 늘어났기 때문에 그 터치다운 속도가 빨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안정감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더 이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론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론에서는 완전히 무풍지대에다가 이거 노면도 매끈하고 뭐 이런 변수가 가만히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에어로 자전거라든지 뭐 얇은 타이어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은 이론일 뿐이에요. 실제에서는 좀 두껍고 좀 저압이고 그 다음에 측풍에 영향이 없는 올라운드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런 변수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올라운드 자전거가 더 좋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앞전에 제가 안장보다 더 중요한 안전장비가 클릿이라고 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평페달 겸하는 그 MTB 양면 클릿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겸용 페달은 페달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분은 그 페달을 잠깐 써보신 거 아닌가. 물론 처음에는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잠깐일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양쪽 다 MTB 페달이에요. MTB 페달은 이렇게 무게중심이 따로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양면 페달은요 이렇게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같은 면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야 되는 어려움은 초기에 이 안에 이 베어링 안에 그리스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가 조금 풀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한 달 정도 걸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러니까 그 그리스가 연해지면은 이게 이렇게 무게 중심에 따라서 항상 이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클릿이나 뭐 평면이나 이렇게 찾는 것은 1도 아닙니다. 물론 양면 다 클릿인 경우보다는 더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뭐 찾아야 된다 이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경우와 같은 거예요. 로드 자전거도 한쪽만 클릿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만 있다고 해서 뭐 못 찾는다고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 봤습니까? 로드 자전거도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가지고 항상 그 방향이기 때문에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체득이 되는 거죠.